오늘 경향신문이 굉장히 비중 있게 큰 기사를 썼어요. 민주당 말고 이재명 대통령만 좋아. 여권 정치 지형을 재편하고 있다. 누가? 뉴 이재명이라는 키워드가. 요새 뉴 이재명이 정말 새로운 키워드처럼 떠오른다. 이걸 네. 경향신문이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잘 썼더라고요. 네. 예. 뉴 이재명. 뉴잼이라고 하죠. 뉴잼. 네. 예. 예. 이재명 대통령을 줄여서 잼 이렇게 부른 경우가 있어요. 예, 잼 네. 뭐 그 이제 하니까. 국민일보는 그것을 1면, 3면, 4면 세 개면에 펼쳤는데 국민일보는 뉴잼이라고 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경향신문은 뉴 이재명 이렇게 했더라고요. 네. 요즘 아주 이번 주 들어서 사실 가장 그 정치권에서는 핵심적인 용어가 이 뉴 이재명, 뉴잼 이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SNS에 올린 저 활동 포스터 하나 보시죠. 좀 키워주실래요? 네. 이재명 지지자 손가락 혁명군 과거에 있었던 그 조직이잖아요. 손가혁. 손가혁. 예. 네. 손가혁의 저 화력이 진짜 가장 셌다라고 지금. 그러니까 문꿀 오솔이랑 손가혁이랑 싸우면 그렇습니다. 누가 이길까 뭐 그렇습니다. 이런 거 갖고 진짜 장난 아니었잖아요. 제가 생태에 대해서 보니까 문꿀 오소리가 그렇게 복수심이 강하대요. 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물 중에 복수심 랭킹으로 거의 상위에 있는 게 문꿀 아, 오소리더라고요. 그렇군요. 저기 그래서 보면은 일부러 말이죠. 그 이름을 가져온 거래요. 네, 저기 보면은 자 오른쪽에 지금 조금만 확대해 봐 주시겠어요? 오른쪽에 오른쪽 저희 얼굴 모집이라고 빼시죠, 되어 있는 뭐. 거 크게 네, 확대. 네. 확대. 네, 네. 맨 위에 뭐라고 써 있느냐? 중도 보수 쪽에 세워 계신 분을 환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기에 지금 뉴 이재명, 뉴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민주당의 애정 가지고 있는 것 아니야. 예. 민주당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 뭐 민주화 386 세대, 아이고 우리하고 뭐 상관없어. 네. 그다음에 뭐 진보인이면 아이고 상관없어. 우리는 그냥 이재명이 하는 건 다 오라. 그래서 이재명이 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재명의 실용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도 보수에 있는 분들도 쌍수를 들어서 환영.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게. 맞습니다. 그거를 이어서 딱 그 다음에 대꾸가 되는 게 그래서 효능감을 느끼고 싶은 분, 네. 정치계를 빨아서 쓰실 분. 저 빨아서 쓴단 말이 민주당을 그냥 탈탈 빨래 빨듯이 빨아서 세탁해서 쓴다. 예. 그런 얘기까지 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력감을 이기고 싶은 분. 지금 무력감을 누가 느끼고 있습니까? 보수와 진보 중에. 보수층이잖아요. 네. 그렇죠. 저거는 사실 정말 김서발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저 포스터 왼쪽 오른쪽 두 개 중에서 특히 오른쪽 거는 지금 국민의힘의 향방이나 뭐 이런 스탠스 이런 거에 대해서 실망을 느끼는 사람들까지 또 강하게 끌어들이고 싶어하는 네. 이런 조금 메시지를 그냥 바로 내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그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과거에도 이제 뭐 워낙 뭐 노무현 팬덤 무슨 문재인 팬덤 이런 것들이 야당 그렇죠. 예. 민주당 쪽에서는 좌파에서는 워낙 이제 개인 팬덤으로 정치를 뒤집는 이런 행위들이 빈번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당하고 그 개인을 분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고 크게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게 그렇죠. 이제 특이점이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많은 정치 전문가들, 언론인들도 민주당 이렇게 빨리 분화할 거라고 이재명 대통령 집권과 함께 이렇게 빨리 분화할 거라고 예상 못했는데 정말 허를 찔리듯이 분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진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새로 나타난 게 이재명 대통령에서 오히려 대통령은 됐는데 정치권 당에서는 몰리게 되니까 이제 확 반동으로 나온 게 지금 뉴잼, 뉴 네. 이재명 세력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명계에서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대요. 이 현상을 이거는 기존 386 운동권의 끝물이 온 거다. 2년만 앞세우고 무능했던 운동권과 거리를 두려는 사람들이 이재명의 실용주의 노선에 모이고 있다. 즉 이들은 어떻게 포지셔닝을 하고 있냐면 이재명 대통령과 그 주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와 둘러싼 무슨 뭐 공소 취소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런 키워드로 이재명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은 유능한 사람, 이재명은 주식을 올려주는 사람, 실용적이다. 이재명은 예. 부동산 정책을 뭐 개선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 포지셔닝을 해서 아주 실용적인 이재명, 이 실용적 이재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운동권이 잡고 있는 이 민주당 혹은 여권을 완전히 분갈이 할 수 있어. 이런 종류의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쪽에서 하고 있는 말 중에 이제 가장 자극적인 말은 이런 거죠. 이재명 없는 민주당은 개판이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정청래는 개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당을 빨아서 쓸 수 있다. 이건 뭐냐면 정청래에 대한 노골적인 비토감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는 그동안 사사건건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의 발목을 잡은 일 말고 네가 한 일이 뭐가 있어. 너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에게는 방해 세력일 뿐이야. 이런 것들을 지금 노골적으로 메시지를 내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싸움이 재밌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야권이래 자꾸 민주당 지지자들끼리 싸울 때 문구 오솔이랑 과거에 송가혜랑 싸울 때 이럴 때 보면 예. 굉장히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용어가 굉장히 화끈해요. 그저 날이 서 있죠 그냥. 예. 손대면 빌 것 같아요. 예, 이를테면 지금 친한 친 장동혁 뭐 이 계열 싸우는 거는 그냥 정직한 언어로 싸우고 있잖아요. 예. 너는 당을 망하게 하고 있어. 나를 따르라 뭐 이러고 있는데 여기 용어가 굉장히 재밌는 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친명 성향 DC 인사이드 여기서 이재명은 합니다 갤러리에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정청래 계열들을 부르는 거를 딴천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딴천지. 딴천지. 딴지일보하고 신천지. 그렇죠. 예. 완전히 조롱하는 거죠. 조롱. 그렇죠. 저러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그 친청 여기는 뒤에 친문 친노가 다 어려 있는 거고 네. 거기에 김어준, 조국, 예. 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다 어려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딴지일보가 다 이 세력과 같이 하고 있다 그런 것을 매우 싫어하는 네. 이재명은 합니다. 친명 계열에서는 너희는 딴천지야. 딴지일보의 친천지야. 이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상황까지도 빗대서 하는 건데 이거 듣기에 굉장히 막 불쾌할 수 그러니까 있어요. 저쪽에서 이제 친명계를 뉴 수박이다. 너희는 네. 새로운 수박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응 논리로 너희는 딴천지야. 원래 수박이 겉은 파란데 안에가 빨개서 그렇죠. 배신자를 그렇죠.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 소위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소위 그 뭐 당권파죠. 정청래 당권파이자 부파라고 할 수 있는 여기서 보기에는 뉴 이재명 너희들은 배신자야. 그냥 배신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뉴 수박이야. 이건 뉴 이재명이 아니라 새로운 배신자. 민주당에서 수박이란 말은 굉장히 치욕적이거나 그렇죠. 조금 서로 이렇게 소위 요새 말로 긁는 말인데 아주 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생채겨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서로 아주 강렬한 언어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만 대장경 선생이 또 이제 가만히 있으면 조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제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순혈주의는 자해의 길입니다. 대통령 이름을 파는 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랬더라고요. 예. 이건 뭐냐? 이 국면에서 제일 황된 사나이가 조국이거든요. 네. 그 장부 가격 제로가 됐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쪽 그 이제 뉴 이재명 쪽에서는 조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냐? 애틋하고 마음에 빚이 있고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우리가 화끈하게 보듬어 줘야 될 사람 이게 아니고 저자는 위선에 쩔은 자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뉴 이재명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조만 대장경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예. 뭐 순혈주의 어떠고 너희들은 그렇게 가면 탈레반이 될 거야 뭐 이런 뜻 같은데 여기 들은 척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의도에서는 그런 소문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뉴 이재명에 기존의 보수층들이 꽤 많이 들어갔다. 네. 기존의 국민의힘 지지자. 그러니까 저기에 중도 보수 오세요 저게 네. 지금 저게 그냥 뭐 아니면 말고라고 갖다 쓴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어저께 그 정치인한테 그 저기를 들었다니까요. 예. 저 뉴 이재명에 굉장히 보수층들이 많이 흔들릴 것 같다. 그러면 좀 무서운 저게 얘기예요. 명청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싸우는 건 맞죠. 엄청나게 싸우고 있지만 싸우는 모습을 통해서 소위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원했던 중도 외연 확장을 부지불식간에 하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중도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옛날 소위 흑묘 백묘론처럼 색깔이 검은색이든 흰색이든 고양이가 쥐만 잘 잡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재명이라는 고양이 색깔이 검든 희든 모든 게 쥐 좀 잡던데 그럼 됐어 그냥 내가 저 고양이 내가 쓸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세력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흡입하고 있는데 저 장동혁 대표의 국민의힘은 지금 어제 뭐 그런 얘기가 어디 나왔대죠. 지금 축구를 3대 0으로 죽이는데 텐백 축구를 한다. 텐백이라는 게 몽땅 수비만 하는 네. 공격을 해야 되는데 몽땅 자기 진영만 지키고 있는 이러다 보니까 중원을 정말 완전히 지금 무주공산으로 뺏기는 게 아닌가. 이게 명청이 싸우는 게 물론 민주당 내전을 재밌게 보는 특히 민주당을 싫어하는 사람들 아유 쟤네들 이렇게 싸우니까 이번 선거에서 쟤네들 좀 혼 좀 나고 표 깎아먹겠네. 이렇게만 볼 수 없다는 거죠. 맞아요. 저러면서 오히려 중도가 외연이 확장될 수도 있어요. 네. 진짜.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그것도 물론 이러니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독점 권력은 반드시 분화한다고 저는 믿거든요. 예. 그래서 그 시기가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 이건데 대통령이가 4년 몇 달 남은 상황에서 벌써 독점 권력의 분화 현상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날 줄은 저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요. 예전에 우리 돌이켜 보면은 이낙연 전 총리가 이끄는 그 세력들이 이재명을 아주 노골적으로 공격했고 그 다음에 대장동 제일 먼저 터트린 쪽이 그쪽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정청래 쪽에 친청 쪽이 가만히 있지만 만약 제2의 이낙연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때는 싸움이 매우 볼만할 것이다. 그렇죠. 그 스테이지를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 김어준이 3월부터 2달 코스로 이제 콘서트를 기획을 했었던 것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시점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래는 이제 그런 얘기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티켓링크 뭐 이런 데서 이제 팔고 있는데 티켓 파는 데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부산 콘서트 5월 2일 그다음에 고향 콘서트 킨텍스예요. 4월 킨텍스 4월 그다음에 대구 4월 뭐 이렇게 이제 예정이 돼 있고 저게 계속 더 예정이 돼 있어요. 예. 여러 개가 이제 티켓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원래 김어준은 조국과 이제 저 민주당을 합당을 시킨 다음에 야 우리가 했어 우리가 한 거야라고 하면서 저거를 쫙 과시하면서 지방선거 전에 지방을 돌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게 무산됐을 것이다라고 지금 이제 좌파 계열에서 이런 이제 해석들도 막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런 행위들을 저런 정치적인 콘서트를 쫙 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나라의 지금 집권 세력은 누구냐? 물론 이재명이다. 네. 하지만 이재명만 있는 것은 아니야. 그렇죠. 우리도 있어. 자, 여권 단일화를 이렇게 이뤄내고 합당을 이뤄내는 우리가 정말 큰 지분을 갖고 있어를 정말 저는 과시하기 위한 그런 콘서트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재명이라는 변방에 온 사람을 그때 도구로 한번 쓰긴 했지만 우리 네. 정통 소위 그 친문의 이 맥이 있는 우리 정통 민주화 그렇죠. 세력 우리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우리가 한번 쓴 도구이고 그가 비록 대통령이지만 진짜 이 정치의 힘은 우리가 쥐고 있어. 이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네. 1인 1표하고 합당까지 하려고 하다 그게 지금으로 치면 이제 소위 뉴잼의 반격과 반동에 그렇죠. 한번 이렇게 확 휩싸여서 이제 네. 재밌는 상황이 된 그래서 거죠. 이제 저는 아주 재밌는 국면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셈인데 오늘 국민일보의 그 특집 기사의 야마는 뭐냐? 네. 김어준 시대는 끝났다는 끝났다. 거예요. 네, 그래서 김어준이 묻지마 총대를 메고 정청래를 여러 번 지금 이 지원 사격을 했는데 그렇죠. 예전 같은 김어준이었으면 그것이 다 이 지지 세력을 결집시켜 가지고 그걸 네. 관철시켰을 텐데 네. 판판이 다 깨졌다. 그 가장 이제 두드러진 것이 합당. 이거 밀어붙이려다가 결국은 지방선거 끝나고 할지 말지 잘 모르는 영역으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 특검 제2차 종합특검 추천했을 때 김어준이 뭐라고 했냐면 인사검증 책임은 청와대에 있는 거야. 왜 우리 정청래를 자꾸만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이제 이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연거푸 이제 김어준이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그런 연거푸 실패의 이제 어떤 결과냐. 탈어준 시대가 열렸다. 탈어준 시대가 열렸다. 탈어준 시대가 맞습니다. 열렸다. 그래서 지금 진보 진영 쪽에서는 오히려 그거 말고 다른 이제 유튜버들이 지금 커나가고 있다. 그럼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저 탈어준 시대인데 그러면 김어준이 지금 3월부터 5월 사이에 저렇게 대대적인 티켓값도 비싼데 저런 콘서트를 할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저기 한번 깜짝 출연을 할까요 말까요? 지금 거기서도 손절하는 거 과거에는 아니에요? 지난번에는 거기 네. 좌파 진영의 네로라는 사람들이 거의 100% 출연한 적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때 토크 콘서트 때는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도 갔고 네. 뭐 형이라고 불러 그래서 네. 형 맞아요. 부르고 네. 거기에 정청래 그때 경선 후보였죠. 네. 되게 크게 막 띄워주고 그래서 네. 그리고 그 박찬대 후보가 그때 다 이길 줄 알았던 박찬대 지는 거에 큰 영향이 김어준이 뒤에서 밀어주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김어준 빨이 이제 안 먹힌다는 거죠. 심지어 유시민 작가와 손잡고까지 해서 이번에 합당을 밀어붙이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수포로 돌아가니까 네. 국민일보 그 나온 것처럼 탈어준 이끈 유잼 여권 권력정 요동 그러면서 이제 그 김어준의 영향력, 김어준 유시민 영향력이 급속하게 약화된다 이렇게 제목을 뽑아놨더라고요. 네. 그렇죠.
지금. 아마 이제 그러니까 김어준, 유시민, 뭐 정청래 이쪽에서는 아마 이제 뭔가 반전의 기회를 또 찾으려고 아마 별의별 일을 다 하려고 할 텐데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청와대 쪽에서는 야 우리가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할 줄 알아? 네. 그러고 있을 줄 모릅니다. 사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비유하자면 군에 비하자면 김어준, 유시민 두 사람이 예전에는 소위 저쪽 좌파 진영의 그 배후의 총사령관 같았다면 이제는 총사령관이 아니라 그냥 일개 그냥 군단장 정도로 여러 군단장 중에 하나 정도로 격화돼서 더 이상 말빨이 전체로는 안 먹히는 상황이 된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광역단체장 17곳의 후보가 친청 쪽이냐 중립적이냐 친명 쪽이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한번 점검해 본 적이 있는데 10곳 정도가 이미 친명으로 후보가 굳어져 있잖아요. 예. 청와대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 또는 대통령이 이 사람이 나보다 일 엄청 잘해 또는 감사장 1호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저 경기지사, 서울시장, 경기지사, 서울시장 이거 다 그렇죠. 나가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아니냐들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과연 끝까지 공천장을 그 사람들한테 잘 줄지 중간에 또 그 여러 가지 본인이 갖고 있는 당 대표로서의 권한을 충분히 그럼요. 지렛대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럼요. 예. 예. 룰을 지배하는 자가 결국은 많은 걸 그럼요.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이 룰을 잘 봐야 됩니다.